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방에서 이 촬영을 해요.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찍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새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가만 듣다 보시면요. 가끔씩 새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집 주변에 새가 있는 그런 아주 펜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 네.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2주 연속으로 해서요. 제가 화요일 밤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고요. 이 제목은 재웠나요 라이브라고, 재웠어요인가? 네. 재웠어요 라이브라고 아이들 10시, 밤 10시에 할 거니까요. 밤 10시 이전에 재우시고요. 라이브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웠어요 라이브입니다. 다음 주는요. 한글 독서에 대해서 질문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영어 독서에 대해서 질문 받고 2주 연속 독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학습 결손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온 전국의 어머님들이 다 불안하십니다. 당연하죠. 네. 학교에 갔으면 이렇게 칠판을 보고 듣고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고 왔을 친구들이요. 지금 집에서 영상을 보고 풀으라고 했더니 제대로 풀지도 않고 풀긴 풀었는데 네,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꼼꼼하게 봐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요. 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 과제만 근근히 하고 그나마도 이제 과제를 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과제가 점점 부실해지고 네, 과제 올리는 뭐랄까, 개수가 좀 줄어들고 잔소리를 해도 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만 이 모양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것부터 일단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결손을 제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는 수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 결손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독서를 강조하지만 독서는 그냥 생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목으로 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목 중에 가장 학습 결손이 없어야 되는 과목, 지금 이런 전시 상황, 일종의 전시 상황이죠. 네, 일상이 다 마비되어 있고 집안에 있어야 되고 학교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는요. 네, 가정에서 잡으실 때 모든 과목을 다 잡으려고 완벽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불가능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학은 꼭 잡으세요. 네, 공부를 할 아이면 당연히 수학 잡으셔야 되고요. 공부를 안 할 거다, 즉 뭐 예체능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어떤 진로의 그런 공부 쪽이 아닌 진로가 있는 친구들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은 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네, 계산기를 잘 다루는 방법이라도 그 수감각에 관해서는 놓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초등 시기에는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수학에 관해서는 조금, 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구멍이 없도록. 더 빨리 가는 거, 네,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경시대회에 나가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의 수학에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가입니다. 네, 수학은요, 어떻게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지금 학년의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이 어려워져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모든 학년의 전 과정이 나선으로, 이렇게 나선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느끼셨죠? 덧셈 뺄셈이 안 되는 아이는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 안 되죠. 소수도 안 되겠죠, 그죠? 곱셈이 안 되는 친구는요, 그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은 나눗셈도 어렵습니다. 곱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 나눗셈이 나오죠. 곱셈에서 공백이 있었던 친구는 나눗셈 단계에서 결국 곱셈부터 다시 잡아야 나눗셈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요 단계마다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너무
네, 그냥 지나가는 파트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올 1년 정도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2학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겠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년은요, 우리 엄마가 엄마표 수학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는 있지만 등교했을 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봤을 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거를 몰랐던 친구들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자신감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수학을요, 뭐, 포기했다, 아니다, 그런 개념도 아예 쓰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올 1년, 일단 엄마도 너무 길게 잡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올해 1년 교과서 있잖아요.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 이 정도는 엄마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구멍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단은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지금 아이들 그래도 교과서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등교하는 날 교과서, 그리고 또 수학 익힘책이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 온라인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수학 익힘책을 푸는 과정까지는 과제로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익힘책을 풀어 놓은 걸 보면 얘가 요 단어는 괜찮다,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느껴지고, 또 요 단어는 유난히 좀 힘들어한다, 많이 오답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잘하고 있는 그 잘된 단원에서 너무 깊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안 되는 곳을 조금 더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 익힘책 요 교과서로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요,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익힘책의 문제를 틀렸다는 건요, 얘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 문제집과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힘책에서 잡아내셔야 돼요. 익힘책에서 잡아낸 걸 가지고 거기서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본 후에 기본 문제집 있죠. 기본 문제집 서점 가니까 정말 좋은 거 많더라고요. 아이가 이왕이면 얇은 거, 그리고 또 이왕이면 아이가 고른 거, 그러니까 그 문제집 간에 어떤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수준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기본 문제집의 경우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써 있는 문제집을 고르면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났고 어느 부분이 자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수준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기본 문제집을 풀어서 아이가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 그리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또 한번 찾아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기본 문제집을 잘 풀어요. 그러면 심화 문제를 풀면 되죠. 그죠? 심화 문제집도 좋은 게 많아요. 응용, 심화 이렇게 써 있고요. 사고력을 아이가 원한다 라고 한다면 사고력까지, 여력이 있다면 사고력 들어가면 좋은데요. 지금은 구멍을 메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손이 없게 하는 걸 우리 올 1년의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심화 과정 그리고 선행 과정까지 너무 달리려고 하면요, 엄마도 아이도 지치기 쉬운 시즌이에요. 기존의 학교에서 기본, 현행, 지금 학교 진도를 쫙 끌고 가는 상태에서 엄마가 집에서 사고력을 해주고 또 심화 과정을 해주고 그리고 선행까지 이렇게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던 때랑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너무 빨리 지칠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때 심화나 선행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연산은요, 많지 않은 양을 매일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 애가 너무 싫어해요. 막 진짜 연산 문제 풀면 막 몸이 비틀어져서 막 미치려고 해요. 그러면 5문제. 5문제만 풀어도 안 푸는 것보다는 낫고요. 5문제 풀다가 어느 날 얘가 또 자기가 혼자 신이 나서 10문제를 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하라고 하면 막 안 하다가 어떤 날은 자기가 막 혼자 꽂혀가지고 엄마 나 연산 2장 풀게 막 이러면서 막 풀고 신나가지고 막 들고 올 때 있죠. 그죠? 쟤 왜 저러나 싶죠. 그냥 그렇게 흥이 나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 또 한번 좀 많이 풀기도 하고, 아무리 못 풀어도 5문제는 풀자, 한쪽만 풀자 라고 하시고요. 절대 연산에 쓰는 시간을 5분, 10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네, 그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네, 초등 아이들 그 시간에 책 읽어야 되고요. 그 시간에 예, 수학 진도 구멍 없이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처음에는 수학책, 수학 익힘책, 이걸로 확인, 그 다음에 기본 문제집으로 역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복습하는 거, 괜찮다, 아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 심화 가시고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기본 문제집만 다시 탄탄하게 푸시고요. 수학은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를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연습 해보시면 좋아요. 자꾸 덜렁덜렁 실수하는 친구들,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주요한 조건에다가 철수가 빵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철수 4개,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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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2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훨씬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웬만하면 공책에다가 푸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좀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수학 공책에다 풀으라고 강요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요. 우리 그럴 때 없으세요? 매일 어떨 때 막 되게 신나서 밥을 하다가 어떤 날 너무너무 밥을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밥을 하기 싫은 시즌이 있어요. 뭐 어떤 계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막 컨디션이 계속 안 좋고 내가 왠지 막 이렇게 나는 뭐 밥만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왠지 막 갑자기 되게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즌을 또 한바탕 지나고 나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 뭐 맛있겠다 이러면서 막 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도 조금 처지고 힘든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처져 있는 시즌에도 무조건 끌고 똑같이 기계처럼 끌고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그렇게 힘들다. 힘든 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우리 힘들 때 조금 느슨하게 가지만 또 나중에 힘이 날 때는 달려보자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이제 그렇다고 뭐 마냥 늘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것은 하되 날마다 똑같이 기계처럼 가는 거의 원칙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기계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할 것 같으면요. 네, 누구나 다 성공하겠죠. 누구나 다. 네, 서울대를 가겠죠. 그런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쵸? 더구나 우리 공부라는 걸 처음 알아가고 처음 공부 습관을 들이는 우리 초등 친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막 하루 공부 안 한다고 지금 당장 막 어떻게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부는 요렇게 하는 거야. 힘들긴 하지만 해볼만 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나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나중에 더 잘할 거야. 나 나중에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싫긴 싫죠.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싫어해요. 싫은데,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수학은요, 놓지 않고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시고 1년 동안은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아이 올 1년 교과 중에서 최소한 잘하지는 못해도 구멍 나는 곳은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체크하시는 거, 그 부분은 좀 집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거나 아이가 동생이 어려서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경우에는요, 이런 시즌에 학원을 보내기가 좀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요, 수학 학습지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아이 진도를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진도를 봐주시는 학습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원을 보내고 할 때는 뭐 사고력 학원, 선행 학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한 학원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개념들이 조금 달라져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결손이 있는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산은 집에서 엄마가 충분히 봐주실 수 있어요. 연산 말고 현행 진도 구멍 안 나게 봐주실 수 있는 학습지를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안 오시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무식하게 저랑 남편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까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어떤 부분을 자신 있어 하고 어떤 부분은 유독 힘들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네.
금요일이에요. 우리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주말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이 좀 좋잖아요. 그쵸? 우리 오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내보려고 머리 좀 감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자주 안 감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늘 댓글로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